short 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 채널 이펙트란 사실상 채널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대체로 말을 합니다. 좋은 현상도 있고 나쁜 현상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L이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을 때에 이제 숄 채널 이펙트가 발생하는데 이미 1986년에 게이트랭스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현대의 모스펫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온 문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VT가 떨어지는 현상, VT가 떨어져서 이제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채널 내의 전자의 이동 특성 변화, 이동도가 변화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키지 커런트. 오프 커런트도 크게 리키지 커런트로 볼 수 있겠지만 온 커런트에 이제 드레인 리키지가 발생하는 현상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surface scattering, velocity saturation,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subthreshold 스윙의 증가, gate induced drain leakage, punch throw, 그리고 핫 캐리어 이펙트 정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법으로는 소스와 드레인 서브스트레이트 접촉면에 높게 도핑을 하는 할로 도핑, 그리고 채널 쪽의 소스 드레인에 얕은 도핑을 버퍼처럼 사용해서 이제 리키지를 줄이는 LDD가 있을 거고요. 소스와 드레인의 도핑 깊이를 줄이는 샬로우 정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라고 모스펫 바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인슐레이터 위에 모스펫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VT 롤 오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T 롤 오프란 채널 길이 감소로 인한 문턱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류 특성이 있으면 GM 값을 구하고 GM이 최고 높이일 때, 그러니까 VGID의 기울기가 가장 클 때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이 VT가 되게 되는데, 게이트 랭스가 짧아짐에 따라 이 VT 지점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0.2V에서 0.3V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단점이 온, 오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내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말은 전자의 특성이 변한다는 말은 드레인 전류가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게이트 랭스가 짧아질수록 VT는 감소하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리키지는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urface Scattering이 있습니다. 이게 Surface Scattering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소스와 드레인의 채널을 형성하게 되고 전자가 이 안쪽을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롱 채널일 때는 수직 방향의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클수록 이동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L이 작아지면서 수평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D분의 전압인데 이게 L이죠. L이 작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수평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사실 원래 지금도 이제 수직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 서페이스 스캐터링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수평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서 일렉트릭 필드의 토탈 값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자의 이동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elocity saturatio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elocity saturation, 그 임계 전압 값의 이상의 전압을 인계할 시 전자의 이동도와 전개의 곱이 일정해지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V는 이동도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 이동도는 전개에 의한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VDS를 인가하게 되면 강한 수평 전개가 발생하게 되고 캐리어 충돌로 인한 이동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V가 어떤 임계값 이상으로 커질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드리프트 전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일렉트릭 필드가 작으면은 우리가 알던 식인 이렇게 되고 이 임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속도는 V 세츄레이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레인 전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L이 작아질수록 ID셋이 커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롱 채널일 때 L이 클 때 이렇게 있으면 숏 채널일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임계값 이상의 전압에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ID 그래프도 작아지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가 맞는 거죠. 세 번째로 디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블 현상이란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으로
소스, 게이트, 드레인. 롱 채널일 때는 배리어가 이만큼의 높이가 있습니다. 엘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한 거고요. 이쪽은 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채널이 짧아지면서 점점 짧아지다가 엄청나게 숏 채널이 되니까 게이트 쪽에 채널에서 올라갈 틈도 없이 드레인에 의해서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리어가 이만큼밖에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게이트 전압을 주지 않아도 캐리어가 넘어가게 되는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 커런트가 1에서 0.05 증가해서 1.05가 됐다고 봅시다. 5%가 증가한 거죠. 근데 오프 커런트는 0.01에서 0.01 증가로 0.02가 되었다고 하면은 100%가 증가하게 된 거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VT를 좀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겠죠. VT는 앞에도 이것도 식입니다. 간단하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VT를 높이려면 디플리션 위스를 감소시키고 게이트 옥사이드의 디크니스를 감소하게 되면 VT가 감소하는 걸 완화해서 디블 현상을 조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서브 스레졸드 스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GS ID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온오프 특성을 이쪽이 온과 오프의 경계일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온오프 특성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의 스위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서브솔드 스윙이라는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고요. 역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로그를 취하고 이 부분이 VT겠죠. 그래서 얼마나 온오프 특성이 좋냐는 것은 얼마나 전압이 크게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드라는 거는 60mV per decade입니다. 이 말이 60mV의 게이트 전압이 변함에 따라 ID의 값은 10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게이트 전압을 가해줘야 ID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레졸드 스윙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60mV per decade는 못 미치고 대체로 70mV per decade 선에서 현재 기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짧아질수록 방금 디블 현상에 의해서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니까 서브 스레졸드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들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들 현상은 Gate Induced Drain Leakage입니다. 소스와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요. 게이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게이트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VGS가 0보다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리키지 커런트가 최선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VGS가 음의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또는 VDS가 드레인 쪽에 VDS가 굉장히 크게 인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겠죠. 여기 옥사이드 층이고 게이트고 에너지 밴드입니다. 이쪽은 드레인 쪽입니다. 그런데 게이트 쪽에 굉장히 높아지거나 게이트 쪽에 굉장한 음전압을 가해주거나 드레인 쪽에 큰 양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뻘미 레벨보다 드레인 채널 쪽에 컨덕션 밴드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 막도 얇아지겠죠. 터널링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전자가 터널링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 빈자리에는 홀이 생기겠죠. 이 홀은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부분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되면서 전자는 드레인 쪽으로 빠지게 되고 홀은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면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음전압일 때 발생하는 게, 다시 적을게요. VG가 큰 음전압일 때 주로 발생하는 게 기들입니다. 그래서 VG ID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채널이 짧아짐에 따라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0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주로 이 현상은, 이쪽에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은 D블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쪽도 오프커런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쪽에 음전압일 때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것은 기들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상은 펀치 스로우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앞에 것보다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렇게 디프레션 현상이 있겠죠. 그런데 채널이 짧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디프레션 영역이 이렇게 생겨서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널로만 가야 되는데, 게이트에 힘을 받아서 채널로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D불과 공통점이 VGS와 관계없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펀치스루는 이런 식을 나타내는데, 즉 채널 길이가 작아질수록 펀치스루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은 도핑 농도잖아요. P타입의 도핑 농도를 크게 하게 되면 여기 디플리션 영역이 감소하겠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플리션 영역이 감소하겠죠. 여기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 길목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펀치스로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핫 캐리어 이펙트가 있습니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강한 수평 전개가 걸린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인데 L이 작아지게 되면서 일렉트릭 필드는 커지게 됩니다. 이건 전압이에요. 그래서 V는 이동도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인데, 이 V가 증가하게 되니까, 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캐리어가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핫 캐리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소스, 드레인, 옥사이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너무 운동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혀서 이쪽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튕겨나가서 이쪽에 전자가 박히거나 또는 게이트로 누설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의 전류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실제로 드레인에는 95만큼 밖에, 이거는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이쪽에 5만큼의 전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IDS가 감소하고 이쪽에 전자가 박히게 되다 보니까 V 트레졸드 볼테이지가 변화하고, 그리고 이쪽에 트랩이 생기면서 소자의 신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로 도핑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드레인과 소스 쪽에 서브스트레이트와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접촉 영역을 P 플러스 도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소스와 드레인 있고 이렇게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플션 영역이 원래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쪽이 N이고 원래 P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P 플러스 도핑을 해주는 겁니다. P 플러스 도핑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디플리션 영역이 작아지게 되죠. 도핑 농도가 클수록 디플리션 영역은 작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디플리션 영역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자가 통과하게 됐던 펀티스로우 현상을 방지하게 되겠죠. 리키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P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P 플러스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P, 이쪽엔 채널이죠.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위 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조금 더 잘 고여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널 컨센트레이션이 우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도핑 농도가 이쪽에 바디 쪽에 도핑 농도가 높다 보니까 VT가 증가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장점으로 사용하면 장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lightly doped 도핑이 있습니다. LDD라고 하죠. 채널에 맞닿은 소스와 드레인의 N 플러스 영향력을 조금 낮은 N 마이너스 도핑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고 소스와 드레인 있고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P고 N 플러스 N 플러스 근데 이쪽에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 부분을 도핑을 약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들게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들게 되면 핫 캐리어 이펙트를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도핑 농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통과하는 전개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장점은 프로세스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기생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탈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소스 쪽에 소스 메탈과 소스 접합 부분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RD가 있겠죠. 그런데 이쪽에 폭이 좁아진 영역이 생기게 되면서 RS와 RD가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영향이 작았지만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ID 세츄레이션식을 보면 이거는 원래식이죠. 원래식인데 기생저항입니다. 그리고 기생저항이 커지게 되면서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100나노미터 모스펫에서 ID셋은 1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훨씬 작은
게이트랭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쉘로우 소스 드레인 도핑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소스와 드레인 도핑을 이렇게 해줄 텐데 이것보다 얕게 해주는 겁니다. 얕게 해주게 되면 원래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측의 공피 영역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채널 아래의 공피 병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두 번째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채널 아래에 이 공피 병역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고, 채널 측의 디플리션은 이쪽의 넓이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딥을 할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VT는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죠. 이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감소하게 되면서 VT가 조금 증가하게 되겠죠. 딥이 뭡니까? VT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면서 그거를 좀 더 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블 현상을 방지, 이거는 펀치 스로우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I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소스, 드레인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리키지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레인에서 바디 쪽으로 리키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슐레이터를 여기까지 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스펫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레이터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전류도 없게 되고, 이렇게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누설 전류도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숏 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